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셨지요? 마음 편한 초영미 기브앤기브 줄리쌤입니다. 아이가 언어를 습득할 때 듣고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익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인풋의 과정인데요. 이건 모국어나 영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가 처음에 왜 하든지 아니면 아빠 뭐 이렇게 그 수백 번 하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아이에게 계속 엄마와 아빠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경쟁하듯이 소리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들려주다 보니까 아이가 듣고 비슷하게 흉내내고 따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정한 시간과 노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를 시작할 때도 아이가 어릴 때는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 크면서는 읽기와 쓰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노출의 시작이 듣기라고 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아이의 학습 성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어의 시작, 그 인풋의 과정들과 내 아이가 어떤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잘 파악해서 그 인풋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시작은 먼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이런 순서잖아요. 모국어를 가르칠 때도 보면 주변의 환경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면서 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과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영어의 경우도 특히 엄마표 영어에서는 읽기, 쓰기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충분한 듣기, 인풋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죠. 처음 듣기 노출로는 짧고 간단한 노래를 틀어놓아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주기도 하시고요. 동화책의 음원도 들려주시고 보기 노출로는 유아용 영상인 만화 같은 것들도 보여주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보드북이나 그림책을 읽어주시고 노출의 빈도를 늘려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 번 들려주거나 여러 번 보여줘도 신기하게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듣기가 이제 차고 넘치면 아이들은 조금씩 말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 조급함으로 강도를 높이는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급함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치를 의존하시면서 풀어가시려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의 아이한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아이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이들의 상황만큼 변수가 많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무엇을 시작하든 그 방법과 방향은 아이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영어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할 수 있는 그 화상영어 같은 컨텐츠를 이용해서 말하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영어 발음을 더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린이용 유튜브 구간 반복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더빙 앱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기 말하기에 충분한 노출이 되었다면 천천히 그때부터 이제 문자로 읽기와 쓰기를 시작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고요. 충분한 영어 환경 노출 없이 아이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화초에 적당한 양의 양분과 물, 햇빛 뭐 이런 걸 주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엄마는 이 노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노출과 함께 엄마표 영어를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엄마들이 많으신데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커서 나오는지 한국말도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두 돌이나 되어야 한 2단어 정도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엄마표 영어의 시작은 우리말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시작도 같은 시기라는 것에는 좀 찬성하는 편은 아니에요. 무리하게 너무 어린아이에게 영어를 노출해주고 말을 하게 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제 생각엔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국어가 어느 정도 탄탄해지는 그 시점이 엄마표 영어의 노출, 즉 인풋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엄마표 영어에서 이 모든 노출의 핵심의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수준과 좋아하는 선호도와 그리고 관심을 파악해서 즐겁다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컨텐츠를 찾아주시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 감각 체계가 무엇인지 알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각 체계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시각형 학습자인지 아니면 청각형 학습자인지 체각형 학습자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아이에게 맞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시각형인지 청각형인지 아니면 체각형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형 아이라는 건 눈으로 어떤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파악하는 유형의 타입을 말하는 건데요. 이 유형의 아이라면 그림책이나 책 읽기, 원서 읽기를 좋아할 것이고요. 시각으로 보는 정보들을 좋아하고 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엄마들이 선호하고 원하시는 타입이 아마 이 시각형 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각형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직접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유형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떤 수업이라도 귀로 들으면서 정보를 더 빨리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동화책의 경우도 책보다는 아마 음원을 들려준다면 더 빨리 학습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각형의 아이인데요. 말 그대로 몸으로 습득하는 유형의 아이예요. 이 유형의 아이들은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조금 그래서 산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쩌면 제일 힘들다고 하실 수 있는 아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오감을 잘 활용해서 활동적인 수업에 액티비티 수업을 해준다면 영어도 재미있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학습자이죠. 시각형 아이에게 듣는 걸 시키다 보면 아이는 금방 지루해지고 재미없어 할 것 같고요. 청각형 아이인데 마찬가지겠죠. 듣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계속 보라고 하면 아이는 어쩌면 빠르게 영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각형 아이에겐 이 모든 건 고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으로 익혀야 하는 아이인데 가만히 앉아서 읽거나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한다면 수업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컨텐츠를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마디로 시각형은 볼래? 읽을래? 청각형은 들을래? 체각형은 놀래? 이렇게 말해주면 되세요. 그리고 이런 학습 유형을 제일 잘 알고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이를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고 키우는 엄마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출의 핵심의 두 번째는요, 아이의 관심을 파악해서 영어가 즐겁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배움은 어쩌면 놀이 같은 건 아닐까 합니다. 옛말에 왜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배움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이 배움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몇이나 될까요? 엄마도 먼저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엄마가 영어가 재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도 영어가 재밌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어를 재밌게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국어학원 원장님이세요. 그 원장님의 아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는 정말 책을 싫어했다고 해요. 명색이 국어 선생님 딸인데 당연히 책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렇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서점을 방문해서 먼저 아이가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싶으셨는데 아이가 서점에 간다고 하면 너무 싫어할까봐 서점을 가기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곳을 가서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먹고 싶다고 하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맨 나중에 서점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아이가 서점에 가는 길은 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기 전에 시작은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아이들 기억 속에 서점에 가는 건 행복한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신난다 라는 마음을 남겨주기 위한 숨은 뜻이 있었다는 거 눈치채셨죠? 분명 영어 학습이라는 것은 호흡이 길고 힘든 과정이에요. 이때 이 현명한 선생님 엄마처럼 아이들에게 그 과정을 가기 전에 재미있는 기억들,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주면서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재밌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하기 싫은 어려운 것들 뒤에 더 좋고 멋진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엄마는 이끌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내 아이의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브앤기브 조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